자, 오늘 자기계획과 미래설계 8번째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원래 7번 하면 끝인데 우리가 미리 로테이션 빨리 한 거거든. 니네 이거 전에 김학래 교수님한테 7번 들었어? 아닌 것 같아. 나도 이거 전에 한 6번, 5번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로테이션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우리 원래 15번인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어? 네. 그래. 자, 요전에 클래식 vs 모던 이거 했었지. 요전에 클래식 vs 모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도대체 클래식이 뭐고 모던이 뭐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도대체 뭘 배우는 건지에 대한 결국은 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맨날 직업이나 이런 거 수업할 때 보면 다 그 얘기 나오잖아. 아이덴티티.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얘기거든.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사실 1학년에 하기 좋은 수업이야. 이게 이제 두 번째 건데 2라고 되어 있는데 Revival of meaning of classic does not represent its essentials. 그러니까 revival or meaning of classic does not represent its essential. So I dislike nowadays revivals. 이렇게 되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revival. 그러니까 옛날 거를 복원하는 거, 똑같이 뺏기는 거. 옛날 양식을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 이게 revival이라고 해요. 아니면 miming of classic. 옛날 공부를 미믹, 카피하는 거, 따라하는 거. 미믹이라는 게 따라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것들은 essential, disessential.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얘기한 그 모더니즘의 그 기본을 표현 못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표현 못한다. 그래서 나는 nowadays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I dislike nowadays vibes. 이 얘기 누군가 했어 그때서 보면. 자, 이 전 시간에 잭슨 폴락 얘기를 했었지. 잭슨 폴락 그 사발 얘기했지, 그렇지? 내 사발에 아티스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이래 하고 그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을 나 신현준이라는 아티스트의 그릇에 넣어서 비빔밥처럼 만드는 거 그게 예술가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세상이 이래, 나는 건축이 이래, 나는 학교가 이래. 여러분들 이야기 이렇게 되면 주택을 할 텐데 나는 주거라는 건 이래. 이게 다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발에 다 다른 걸 넣게 되니까 결과물이 다른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주택 사람이 사는 곳이겠지. 그러니까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설계를 하면 그 앞단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은 그야말로 그거 뭐라 그래.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지. 엑기스가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 건축은 뭐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나의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3D 잘하고 이런 우리 선배들 보면 판넬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거 보면 그림 잘도 이런 사람도 많은데 별로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너는 생각이 있니? 너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서 이렇게 건물을 설계했냐고 물어보게 돼. 근데 대개 건축가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그냥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기능 분석하고 뭐 넣고 열심히 넣는데 내가 이걸 왜 넣었지? 내가 왜 이걸 했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평가가 갈린다. 나도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잭슨 폴락스의 If you want to get new result, you have to use new method to get.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으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면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게 정상이지. 이걸 자꾸 옛날 거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잭슨 폴락이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평상시에 그랬을 거야. 잭슨 폴락 그림 보면 내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너네가 이제 전화기를 보면 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구글링이 되니까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 잭슨 폴락을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막 붓을 막 던져서 그냥 막 똥칠을 해놓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걔가 유명한 게 이런 말들이 들어.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바이어들한테.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뿅 가는 거야. 야,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나는 네 그림을 이해 못하겠는데
네 생각이 너무 대단해. 그래서 네 그림 살게. 그리고 그 그림을 산 사람들이 막 100억, 200억의 그림을 산 다음에 그 그림을 자랑하는 거야. 이게 잭슨 폴라크인데, 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 세상을 담은 거야. 새로운 메소드로 한 거야. 이러면서 잭슨 폴락의 아이디어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하지.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잭슨 폴락만 있었냐? 그건 아니고 잭슨 폴락이 있고 폴락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지금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니네한테 이걸 줄 이유는 뭐냐면 하나하나 구글링 해보라는 얘기야. 왜냐면 니네 평생, 네가 만약에 건축을 평생 한다면 이 사람들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너무 기본적인 사람들. 물론 뭐 나중에 3학년 때 서양건축사 배우고 현대건축도 배우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오지. 근데 아마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두 줄 나올 거예요. 두 줄 나온다고. 많은 건축가들이 나오고 많은 예술가들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시야로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었다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좀 공부해보는 건 중요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링에서 내용을 좀 읽어보라고 내가 이름을 많이 준 거야. 자, 16세기 브루넬스키. 너무 유명하지? 플로렌스에 있는 플로렌스 교회에 도움을 한 사람이지. 브루넬스키가. 16세기의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얘기하거든. 르네상스의 최초가 브루넬스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꽃은 누구야?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최초, 그 르네상스라는 거를 최초로 시작한 건축가가 브루넬스키라고 했어요. 브루넬스키. 브루넬스키. 찾아봐야겠지. 이탈리아 아키텍트니까. 르네상스가 뭔지도 잘 모르지, 그치? 그것도 공부해야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르네상스 전은 신권,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였지. 유럽 전체가 다 중세 시대라고 그러잖아. 미디이블 시대. 신권, 하늘이 최고고 하느님을 표현하고. 근데 그 바로 거기서부터 뭐야? 르네상스가 뭐야? 인권.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존엄성은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기준은 없어? 하느님만 보고 사는 거야? 아니야.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 인간 중심, 이게 시작이 된 게 르네상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16세기까지 있던 모든 뭐 고딕이라든가 로마네스크라든가 이런 모든 양식들을 부정하고 새로 만들어낸 게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의 첫 번째, 물론 화가들 중에 딴 사람이 있죠. 건축가 중에 브루넬스키다. 그러면 얘가 자, 르네상스 was a pioneer of Renaissance movement, but he did not copy from Greek or Roman directly. Greek and Roman style is all about the God, not the human.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건물도 되게 많아. 찾아보면 이제 그 지금 로마나 이런 데 많이 남아있거든. 근데 그 건물들이 이렇다는 거지. 그릭이나 로만 시대 그때의 건물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거야. 직접 카피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그릭이나 로만 이때는 뭐야? 하늘에 대한 얘기니까, 나에 대한 신권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었다. He created human scale space with borrowed Greek or Roman style. Renaissance is all about humanism. 그러니까 그는 뭘 했냐면, 물론 양식을 보면 그릭 스타일이나 로만 스타일, 뭐 이오닉이나 코린티안 이런 스타일이 남아있지. 하지만 그 양식을 빌려와서 휴먼 스케일 스페이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휴먼 여러분들 이 전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교회나 판테온이나 파르테논이나 모든 건물들이 어떠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규모가 이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 근데 브루넬리스키부터 인간에 맞는 척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판테온처럼 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인간인데 내 치수가 요만하니까 나에 맞는 사이즈, 나에 맞는 공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게 브루넬리스키. 그러니까 걔가 지은 건물을 보면 이거 뭐 고대 양식인데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공간을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휴머니즘은 even the style would be similar, but the meaning behind it is totally creation.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 거의 이걸 몰라. 나도 이거 되게 어렵게 안 정보들이야. 이게
내가 책을 몇 권을 읽어서 요약을 해서 만든 것이 이게 그냥 나오진 않잖아.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책을 읽고 답사를 하고 보면서 느끼고 이렇게 쓴 건데, 왜냐하면 브루넬스키 건물이나 다빈치 건물이나 미켈란젤로 건물이나, 미켈란젤로가 좀 유명한 게 바티칸 그 교황청 그 도움을 미켈란젤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외에도 몇 개 더 했지만 뭐 라이브러리도 하고 뭐 많이 했지만 그냥 고대나 지금이랑 비슷하거든. 그때는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비하인드의 그 의미가 다르다. 신권에서 인권. 그게 엄청난 변화예요. So we are saying classical, not class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전 시간은 클래식과 모던의 차이인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 클래시컬하고 클래식. 이거는 고전이고 그냥 이거는 고전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로. 클래식은 그냥 고전이에요. 그릭, 로마, 뭐 판테온, 뭐 파르테논 이런 게 클래식이에요. 그 고전. 근데 클래시컬은 뭐냐면 그 고전의 형태를 모방한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고전적인 이런 거고, 고전적인 클래시컬한다.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구분을 해주는 거야. 왜? 사람 눈에도 잘 구분이 안 되거든. 그 형태가 비슷하게 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공간의 논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로마나 뭐 피렌체나 뭐 이런 데 나중에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전 시대와 16세기 이후의 건물을 확연하게 보는 거죠. 일단 스케일이 달라. 그 다음에 펑션이 달라. 뭐 물론 로마나 그릭이나 이런 데 건물 중에 큰 건물만 남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조그만 건물들이 있었겠지.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돌로 지은 건 그런 신전만 돌로 지어. 나머지는 그냥 나무 건물이나 진흙 건물 이런 거 로마 시대 때 지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좀 남아있지 않아요.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클래시컬이라고 한다. 클래식.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다음에 이제 브루넬스키 다음에 알베르티,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건축가자, 화가이자 조각가이지. 다빈치는 주로 화가였고, 그렇지?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지. 미켈란젤로도 그림을 그렸고 다빈치도 조각을 했지만 다빈치는 그림이 베스트라고 했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베스트다. 아트에서 서로 이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다빈치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한 20, 30년 나이가 많으니까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엄청나게 무시했고 미켈란젤로도 다빈치를 엄청나게 무시했지. 에이 2D로 그리는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같이 3D로 하는 조각이 진짜야. 그러면 이제 다빈치는 뭐라 그러면 미켈란젤로한테 야 그 조각이 그게 예술이냐? 그림으로 추상 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지. 이 그림 안에는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어. 조각에서 뭐 읽고 있어? 그냥 사람 형태 그림 만든 거 이렇게 막 서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르네상스를 대표한다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르네상스를 대표한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도 클래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클래시컬을 한 사람들이지. 고대의 양식은 빌려왔으나 그 정신은 인본으로 갔기 때문에 클래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알베르티가 나오는 거예요. 알베르티. 그러니까 브루넬스키 다음에 알베르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빈치하고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16세기 초, 16세기 말, 그 다음에 16세기 이게 중순, 이게 16세기 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 건축에서 알아야 될 르네상스는 딱 한 4명 정도야. 브루넬스키, 알베르티,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정도만 스타디를 하면 여러분들 교보나 이런 데 가보면 르네상스 건축해가지고 책이 많이 나와 있어. 워낙 왜 르네상스가 워낙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 물론 서양 미술사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잔슨의 서양 미술사하고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보면 거기에 르네상스를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가장 의미가 있는 운동이거든요. 왜? 신권에서 인권으로 온 거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문화운동이 돼서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서 독립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 자, 알베르티, 다빈치, 미켈란젤로 was a pioneer in the time.
not the copy of classic. 그러니까 클래식을 카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다. 다음에 new classicism died with Hitler.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요 지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1945년이지. 1939년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지. 히틀러. 이 히틀러 때 건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히틀러 때의 그 건축 양식을 New Classicis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신고전주의 이렇게 해요. 신고전주의.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나 로마나 그 옛날 것들, 고딕, 그리스, 로마네스크 뭐 이런 많은 양식들을 카피한 거예요. 뉴 클래시시즘. 뉴 클래시시즘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왜? 히틀러 때 그 베를린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건물 운동장도 만들고 궁전도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2차 대전 때 다 없어졌지. 싹 없어졌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디다 남아 있냐면 그 DC,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뉴 클래시시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보면 조금 그 바티칸 그 성당, 베를린 성당하고 비슷하잖아. 따라한 거야 그냥. 다음에 링컨 기념관을 보면 약간 파르테논 같거든. 이게 이 그리스 양식 같거든. 그러니까 이 주두도 간단하고, 그지? 그러니까 그리스 도리 양식 뭐 이런 걸 쓰는 거거든. 도리. 그러니까 주두가 이렇게 간단한 거. 이오니아는 이렇게 해서 양머리 한 거. 코린티아는 이렇게 해서 나뭇잎 한 거. 뭐 이렇잖아. 그 주두가 세 개가 있잖아. 근데 링컨을 보면 도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 양식을 따라. 그러니까 그런 뉴 클래시시즘이 잠깐 유행했었어. 약간 그 제국주의. 일본이나 다 제국주의였잖아. 그때 잠깐 왜 그때 그 독재자들이 사실은 그 옛날 로마나 그리스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어. 뭐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 히틀러가 망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싹 사라졌지. 다행인 거지. 건축사에 그게 남아 있었으면 최악인 거지.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사주가 하나 나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한참 니네들이 공부해. 포스트 모더니즘. 왜냐면 모더니즘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은 뭐야? 뭐 르꼬르비제, 뭐 미스 반델로에, 알바 알토, 1930년대 그 거장의 시대. 그때가 모더니즘.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꼬르비제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게,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걔네들은 1930년대, 이제 40년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 전 세계는 유럽이지. 유럽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다 도시를 지을 때. 그러니까 빨리 짓고 되게 그 기능적인 게 필요했지. 막 그때 장식할 수가 없는 거야. 건물, 집도 그렇고 오피스도 빨리빨리 지어야 돼.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낸 모더니즘이 뭐냐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건물을 짓고 여기 학교도 되고 오피스도 되고 병원도 되고 다 되게 그렇게 멀티펑션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네모 반듯하고 깔끔하고 공사비 싸고 그런 것만 고민한 거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한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네모 박스가 너무 재미없어. 야 우리 동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고전 건축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축 이런 거 좀 카피하면 안 돼? 또 멕시코는 우리 전통 건축인데 그런 거 좀 쓰면 안 돼?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뭐 딴 나라 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데 비판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의 여러분들 올란도 가면은 월트 디즈니 올란도 디즈니 올랜도가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거기 뭐야? 디즈니 월드가 있나? 디즈니 월드가 뭐야? 디즈니랜드는 LA고 올랜도에 있는 건 디즈니 월드인가? 아무튼 그렇거든. 거기 가보면 건물들이 다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기둥이 다 돼 있거든. 참 시니컬하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그런 거야. 내가 월트 디즈니고 내가 그 미키마우스 만들었으니까 난 그걸로 건물 만들어. 최악이지. 그게 최악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it was a fun play with the rich guys.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걔네들이 건축의 가치를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이 뉴 클래시즘하고 뭐가 달라 이게 이렇게 돼. 너무 자기 소유화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these rich guys want to use and show off their riches. 그냥 지네들 부를 그냥 튕기는 거로 건축은 이렇게 타락한 거지. 타락. 그래서 이게 건물인가? 막 건물 니네 이제 월트 디즈니 올랜도 이렇게 쳐보면 그냥 나와. 이제 전화기에서 이렇게 핸드폰에 쳐보면 막 미키 마우스가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돌이 오더가 있던데 이 오더가 있던데 미키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 그게 놀이동산에는 맞지만 건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한 거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러면 요즘은 뭐예요? 없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에서 한 70년대? 아무리 길어봤자 80년대? 그러면 벌써 한 20-30년이 지났는데 이 이후에 사조가 없어 건축에. 왜? 전 세계가 이제 통일되지 않고 다 분산화됐거든. 지금 뭐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뭐 사회주의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세계가 다 경제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어떤 사조도 없어. 무슨 옛날처럼 모더니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에 사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시대까지는 뭐 르네상스라든가 뭐 쫙 사조가 있으니까 요 중간에 뭐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크가 있고 바로크 다음에 로코코가 있고 쭉쭉쭉쭉 있는데 그때는 그냥 건축가들이 그거 따라서 지으면 되거든. 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었으니까. 물론 뭐 전 세계라는 건 지금도 내가 또 얘기했던 유럽을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뭐 바로크니 로코코 이런 거 없었잖아.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거 있어. 신고전주줄 남아있는 거 덕수궁에 가면 석조죠. 그게 그래도 고종 마지막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석조전이에요. 그게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일하게 신고전주의 건물이 하나 남아있지. 근데 그 이후에 사라진 거야. 이제 사람들이 다 인디비주얼리즘, 개별주의, 로컬리즘, 지역주의 이렇게 다 변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요즘 더 어렵지. 더 어렵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뭘 내세워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이때까지는 그 사주에서 제일 잘하면 되거든. 이제는 길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자기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푸엔스카르파라는 사람은 LA에서 일하는 아키텍트인데 되게 내가 좋아하는 아키텍트. 푸엔스카르파도 한번 찾아봐. One, you have to do it if you desire to do anything more than your local community. 네가 로컬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라. 벌써 이 포스트 모던 다음에 이 현대 건축가 푸엔스카르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뭐 나이가 한 70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한 20-30년 전에 뭐 한 40-50대 살아갔으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겠지. 근데 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센세이션 했었거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내 로컬 커뮤니티,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라 이 얘기야. 주변 사람.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There is a message to deliver to people.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완전히 인디비주얼리즘이 되는 거야. 다 개별적으로 모든 건축가가 다 딴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모던 아키텍처, 서스테이너빌리티, 덴시티, 밀도, 리지널 머티리얼, 지역 재료, 메서드, 지역 방법, 뭐 이렇게 다양한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화두를 가지고 요즘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있지. 내가 전공이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가지고 건축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로컬리즘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로컬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가가 다양해진 거지. 건축가가. 그래서 이 밑에 보면 The only way we in United States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think of historic preservation is a restora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이 많은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2번에 걸쳐서 역사를 공부했잖아. 물론 뭐 그 알맹이만 했지 그 살은 안 붙였지만 그런 고민을 이 사람도 한 거야. 전통이 뭔지, 현대가 뭔지, 클래식이 뭔지, 클래시시즘이 뭔지, 내가 뭘 따라가야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히스토리 프리저베이션, 역사적으로 보존할 거는 뭐야? 리스토레이션, 복원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복원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런 뉴 클래시시즘이나 클래시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왜? 그 시대 아까 우리 그동안 계속 그 얘기했잖아. 새 아이디어는 새 토대, 그지? 새 건물은 새 메소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아이디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이런 건 끝났구나. 이런 건 끝났구나. 이제는 뭐야? 역사하면은 이제 복원밖에 안 남았구나. 그 역사를 카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고. If you look at Europe, there are so many wonderful buildings that have been enriched by modern intervention. Look at Carlos Scarpa. Carlos Scarpa 이게 프렌스 스카르파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태리의 유명했던 건축가인데 카를로스 스카르파가 내가 요전 시간에 얘기했지. 일본의 뭐 켄코쿠마, 다음에 중국의 왕슈 이런 식으로 이태리에도 이 사람 죽었어. 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르꼬르비제 시대 때 그래도 고민하면서 나름 전통을 재해석해서 모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스카르파도 한번 꼭 찾아봐요. 카를로스 스카르파. 그래서 르꼬르비제 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깨달아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로컬러티라든가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지금 시대는 이렇다는 거지. 지금 시대.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모던, 클래시컬, 클래식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테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부터 건축을 공부할 때 그냥 그림만 하지 말고 미술사 책에서 이 부분, 다음에 서양 건축사 책에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고민하고 내가 작품을 시작하면 우리 니네 선배들, 나 같은 선배들이 했던 그 오류는 벗어날 수 있잖아.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해놓고 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요걸 했고, 자, 다음 잠깐 풀래? 그래서 내가 이런 게 거의 한 100장이거든.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일할 때 뭐 생각이 나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영어로 정리를 해놨었거든. 근데 이게 이게 니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될 줄은 몰랐고 그냥 내 평상시에 노트에 적어놨던 거를 그래도 한국 들어보서 좀 정리한 거라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아. 마지막 얘기. 전통과 건축, 모던에서 quarrel between ancient and the moderns야.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미를 모르겠지만 건축을 오래 하고 이 건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아주 큰 이슈거든. 그러니까 고대인과 현대인과의 싸움이야. quarrel이 싸움이라는 뜻이거든. 고대인과 현대인의 싸움. 딱 그 느낌이 오지. 니네는 왜 나한테 배웠으니까 클래식이 뭔 줄 알고 모던이 뭔 줄 알잖아. 여기 보면 since God creation, finding the identity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was always the big issue and the stimulus for the historical improvement. 그러니까 신의 창조 이후에 인간에 대한 역사의 그 아이덴티티는 언제나 큰 이슈였다는 거지. As an architect, defining myself in the modern or ancient will make significant difference in our realit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현대인인지 고대인인지를 스스로 정의를 내는 순간 나오게 되는 그 설계의 아웃풋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직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감이 안 오겠지만, And also in this kind of battle, 이런 전쟁에서 we also can get the social situation, power structure of all times, and we will understand more detail in that. 이런 거고. In 17th century, 그래서 17세기가 이게 재밌는 책인데 이게 언제야?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있었지. 이게 끝나갈 중이거든. 르네상스 100년이 끝나갈 중이거든. 근데 이 르네상스는 주로 여기 보니까 브루넬스키, 알베르티, 그다음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어디 사람들이야? 다 이태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17세기는 누가 제일 강할 때야? 프랑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루이 14세, 15세, 16세 이게 다 17세기잖아요. 루이 하면 벌써 프랑스가 제일 강할 때거든요. 제일 강할 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태리 놈들이 이때는 이태리가 엄청 약했거든. 이때는 이태리가 한 나라로 있지도 않았고 찢어져가지고 얘네들이 르네상스라고 뭐 휴머니즘이니 뭐니 했는데 이게 우습거든. 이게 우습거든.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프랑스 애들이. 얘네들이 하는 거, 니네들이 하는 거 틀렸어.
왜? 아까 우리 여기서 클래시컬하고 클래식할 때 하나의 단점이 있었지. 여전히 이 클래시컬, 16세기 이 르네상스가 고대의 양식을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야, 니네 뭐 새로운 투대 새로운 걸 놓는다며. 니네 새로운 걸 만든다며. 근데 만든 건물이 있다, 이야? 옛날 그리스나 로마나 비슷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프랑스 애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르네상스 때 니네가 한 거 그것도 가짜야. 진짜 모던이 아니야.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태리하고 프랑스가 엄청난 싸움이 이게 그 학계에서 싸움이 붙는 거야. 논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신문에 내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In 17th century, quarrel between Blondel and Perrault라는 사람이 있어. 블롱델하고 페로. 둘 다 프랑스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이태리 저 르네상스를 대변하고 페로라는 사람은 블롱델은 그래서 에인션트고 페로는 모던이야.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 고대 그 스타일, 그 기둥 이런 거 그만해. 이거는 아니잖아.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투대에 누르면. 근데 저런 걸 왜 쓰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사실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르네상스 때까지는 저걸 해결 못한 거고, 저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낼 생각을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돼. Was the first historical battle between the ancient and modern. 고대인하고. 그래서 페로는 블롱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고대인이야, ancient이야, 바보. 그럼 블롱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야, 그래, 네가 모던이나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라고. This one was not simply design issue, but a social, political issue between Italy and France.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정치적인 것도 많았다는 거죠.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루이 15세, 루이 15th want to get their own identity from the Italian Renaissance.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17세기부터. From this battle, France's all cultural orientation start to go independent.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조가 나오고 이제 모던 진짜 꼬르비제가 나오기 시작해. 꼬르비제가. This historical tradition was descended to next generation and generation. 또 18th century 루드 블레 로지에. 아무도 모르겠지. 이 사람이 초근대 아주 그림을 찾아보면 심플하게, 그러니까 고대 양식이 사라졌어. 그냥 동그랗게 건물 만들고 네모나게 만들고 세모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프랑스에서. 한 번도 인간 역사에 존재하지 않은 형태들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동그란 막 구 이런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그냥 그런 거네 하지만 이 시대는 완전 센세이션이죠. 저런 양식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후에 19th century 아르누보, 알지? 아르누보 이렇게 나뭇잎 가지고 이렇게 곡선 만드는 거. 그다음에 토니 가르니에가 르꼬르비제의 스승, 르꼬르비제의 스승이야. 인더스트리얼리즘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다음에 20세기 드디어 꼬르비제까지 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틀이 없었으면, 쿼럴이 없었으면 모더니즘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 그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모더니즘이라는 거에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거야. 꼬르비제가 가르니에한테 배웠고, 가르니에가 그 위에 르두 블레 로지한테 배웠고. 이게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클래식 vs 모던하면 이 전체 건축 역사를 이렇게 다 풀게 되는 거지. 그래서 even though in Tim Tang, 뭐 조디악 우드, 나우데이스, 잔누벨, 포잠바, 시리아니, 앙리 보데, 까강, 쭈미 이게 다 이거 어디 사람들이냐면 다 프랑스 사람들. 쭈미 되게 유명하지. 까강, 보데, 시리아니, 포잠바, 잔누벨 다 유명해. 다 프렌치 아키텍트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잉글리시, 그 영국 아키텍트는 뭐 노만 포스터가 있고 내가 다닐 때 RMDM이 있고 뭐 리차드 로저스가 그 그룹이 있듯이 프랑스도 이렇게 엄청난 건축가들이 있거든. 얘네들이 초현대주의 건축가들.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 위에 틴텐, 그 위에 꼬르비제, 그 위에 가르니에, 그 위에 블레르드, 로지에, 그 위에 쿼럴에서 시작돼요. 이 역사의 뿌리가 있다. In this history, French architecture has very unique position about the considering quarrel between ancient and modern. Of course, English. 영국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도 그래서 영국도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노만 포스턴이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온 게 걔네도 그냥 나온 건 아니야. 근데 프랑스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서로 싸우지는 않았어. 그냥 어디서만 있었냐면 mainly in the literature. 문학에서 not the architecture. 건축에서 별로
그런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야. When I study history, every significant architect want to be avant-garde, but somebody succeed and somebody or some trend was failed, not because of the lack of genuinity of individual, but because of the wrong timing of period between architect and politic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아방가르드가 뭐라 그랬어? 앞서가는 사람, 뭔가 승부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는 걸 하고 싶어 하지, 모든 사람은. 하지만 이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안다, 이 얘기야. 그 시대도 맞아야 되고 뭐 이렇다는. 그래서 그 예로 보면은 러시아의 저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구성주의라고 해요. 구성주의. 러시아에서 이뤘던 거의 모더니즘보다 훨씬 더 앞서간 구성주의라는 게 있었어. 이것도 구글링 해봐. 그러면은 구글링 아니면 AI한테 물어봐. 그럼 간단하게 다 설명.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건축가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론 뭐 1학년 때 다 알아야 돼. 그건 아니지.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워가면 되지. 하지만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이 페이지에 있는 사람 정도는 5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다 알아요. 만약에 모르면 건축가로서 준비가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바우하우스, 이건 다 알지, 바우하우스. 근데 별로 성공 못했지. 왜? 2차 대전이 터져서 한참 잘 나가다가. 그래서 니스나 그로피우스나 이런 애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지. 그래서 France can continue their tradition of critical view of history. I think that was the reason that Le Corbusier was made.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 건축가로서 최고로 인정하는 꼬르비제가 나오게 된 이유에는 이 엄청난 쿼럴이 배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마지막으로 1분만 넣어줄게. 그래서 끝이 봐. 이걸로 마무리할게. 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건 내가 던져줄게. 이게 내가 만든 차트. 내가 만든 차트인데 저 맨 위에 보면 클로드 페로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프란시스 블롱이라고 돼 있어. 이 책이 다 있어. 이거를 내가 서양 건축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차트를 만든 거야. 그래서 페로 밑에 보면 바우하우스가 있고 그 밑에 토니 가르니에, 코르비지에, CIAM, 캘리포니아, 다음에 요 현대에도 알렉스 크리거랑 앙드레 부아드라는 사람이 그 배틀을 한번 했어. 배틀을 1980년대 미국에 이 건축의 패러다임이 미국으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미국 건축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옛날 이 유럽 애들이 하던 거를.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포잠바, 암바즈, 스티븐 홀, 이 밑에 렌프라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쭉 이제 아는 사람, 케이카비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톰 메인, 디지털 이런 것들이 쭉 온단 말이야. 이쪽 볼론델 쪽도 카밀로 지테라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고대 유럽의 도시가 아름답다 이렇게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걸 이어서 여전히 크리스퍼 알렉산더라든가 폴린 로 같은 사람이 이 책을 다 썼거든. 여전히 고대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쓴 사람들. 그러니까 모던으로 간 사람, 고대를 픽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이어지고 있어. 여기도. 그런 고대 양식을 가지고 미국에 보면 이런 고대 양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많거든. 휴 뉴엘 제콥슨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우징 아키텍트인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한 거야, 이 사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아마 오늘로 수업을 그만할까 하는데 이거 거의 내가 가르치고 다 가르쳤거든. 이 여러분들도 이걸 내가 만드는데 거의 15년 걸렸어. 이게 그냥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봐야 되잖아.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내용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정리들이 다 여기서 나온 책,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콜라주 시티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사봐야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요거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봐도 현대를 다 본 거야. 그래서 현대를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건축의 얼개가 이거구나. 나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아서 그러니까 왼쪽이 모던이야. 오른쪽이 에이션트야. 그렇게 보면 돼. 이제 모던과 에이션트를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내려오면 중간은 뭐야? 그 양쪽에 걸치는 사람들이지. 물론 완벽하게 가지 않은 거 아니야. 양쪽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 아방가르부터 시작해서 데스틸, 틴테, 브루털리즘, 디컨스트럭티비즘, 프랭크 게리, 그다음에 이쪽 중간으로 가는 사람들. 이쪽에 오른쪽에 뭐 아키그레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 차트를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이게 꼭 내가 이 중에서 책을 다 읽어서 한 건 아니고 내가 구글링 한 거 있지. 내가 이미지 찾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 좋아. 이렇게
이런 뭐야 수용도라고 그러지?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거로 이걸 자꾸 정리해보는 게 되게 좋다. 이게 나는 이게 내 15년에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물론 10년 전에 멈췄지. 학교 와서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다행인 게 이 이후에 건축 사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건축은 이제 다 신현주 교수님이 30년 건축했는데 저런 걸 받게 됐구나. 나도 한 30년 하면 저런 게 이제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나도 이제 건축하고 혼자 생존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난 이제 여러분들 보여준 거야.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고 이 자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뭐 내가 가르치고 다 가르친 거 같아. 또 자기는 마무리하고 1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2학기 때 또 건강하게 봅시다. 수고했어. 수고했어.